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출퇴근 시간 지옥철로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이 내량에서 6량으로 확대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으로 4월 말까지 총 6편성이 투입되지만 이용자들은 급행열차를 늘려달라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오늘 서울 지역 11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지만 오후 한때 미세먼지는 좋지 않겠습니다. 2월 2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교동 주민들이 마포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마포구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자재로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던 서울돌이 3일 독립선언 광장 주춧돌로 사용되기 위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립니다. 독립문합, 광화문 행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행사 등이 마련됩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성북구 장위동의 한 상가 건물 의류 작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원단과 부자재 등이 불에 탔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디밴드와 클럽 등이 밀집해 있는 마포구 서교동 주민들이 유동균 마포구청장을 만났습니다. 관광특구 지정과 전담팀 신설을 주문했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홍대 거리로 대표되는 마포구 서교동. 주민들은 구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관광특구 지정을 요구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바랬던 수건 사업이지만 마포구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한 발도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교동이 세계적인 문화관광지라고 아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서교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관광특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줄기차게 5년 전부터 요구를 했는데 행정이 어떻게 됐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총괄할 전담팀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서울의 문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를 이끄는 핵심 지역이지만 행정이 일원화되지 못하면서 그만큼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적해 있는 다양한 문제 또한 통합행정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핫 거리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리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팀을 갖다가 구성해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군은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 아직 홍대거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해 시장이 지정하는 만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전국에 관광특구는 몇 군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고 우리 홍대 걷고 싶은 거리는 관광특구로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 되면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파악을 다 해서. 전담팀 구성에 대해서는 신중했습니다. 젠틀피케이션 문제를 담당할 팀 신설로 인해 행정력이 넉넉지 않다는 것. 다만 3월 조직 개편에서 TF팀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팀을 하나 만들어서 아예 이것만 전담하는 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유명 회장님 말씀하신 홍대 걷고 싶은 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TF 그것도 가능하면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제가 3월 달에 의회에 올리는 그 조직 개편안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밖에 서교동 주민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노점상 문제, 관광객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로 확보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서울돌이 돌아왔습니다. 조선총독부 건물 잔재로 독립기념관에 있던 겁니다. 종로구에 조성될 3.1 독립선언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과 자원 수탈의 전진기지였던 조선총독부.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지난 1995년 철거됐는데 일부 잔재가 천안 독립기념관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이 돌이 서울돌이란 이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24일 독립기념관을 출발해 안성 3.1운동 기념관과 독립운동가 이윤숙 선생 옛 집터, 서울시청을 거쳐 종로구 태화빌딩까지 이틀간의 여정을 거쳤습니다. 그 아픔을 겪어가면서 갔던 그 돌이 100년 만에
저기 천안을 독립기념관에서 가서 있다가 바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 고향에 돌아온 것은 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이 그동안에 고난한 민중이 돌아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서울도를 맞이하는 돌의 귀한 3.1 독립선언 광장 조성 선포식이 마련됐습니다. 서울돌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자는 취지에서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 대표들이 모여 독립선언식을 거행한 태화관터에 추진하는 광장의 주춧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창신동 채석장에서 채굴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역사적인 현장에는 주민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조선총독부, 경성역 이런 속초 건물에 대부분은 소비했어요. 10년만 더 일제강점기였으면 우리 낙산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지금 그 돌에 다시 이 3.1운동 광장에 모셔지고 뜻깊은 행사라고 너무나 감회가 새롭고 서울시와 종로구는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태화관 앞 주차장에 해외 독립운동 10여 개 지역의 돌을 모아 오는 8월 15일까지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곧 100주년 3.1절이 다가옵니다.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자치구들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절 당일 독립문 앞에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서대문구와 마포구 그리고 은평구까지 3개 지역 구청장이 함께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예정입니다. 낭독 이후엔 시민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이어나갈 계획. 독립문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2.3km를 행진합니다. 이날 거리 행진 참가자들에겐 한 손에 들 수 있는 소형 태극기와 가정용 태극기가 무료로 지급됩니다. 같은 날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뒀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도 기념행사가 진행됩니다. 100주년 3.1절을 기념하며 독립선언서를 쓰거나 태극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또 오후 1시 40분부터는 3.1 독립만세운동 재연 퍼포먼스와 독립만세 크게 외치기 대회 등 다양한 볼거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는 3.1절 하루 전인 28일 효천공원에서 제례를 올립니다. 100년 전 3.1운동에서 순국한 7,509명의 애국지사를 기리기 위해 재래상에 태극기와 무궁화를 올려놓고 이색 퍼포먼스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독립기념관에서 협찬받은 독립운동 관련 사진전을 열고 감옥체험과 태극기 배지 만들기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강남구는 3월 1일 0시부터 관내 32개 5계정 간판 화면에 일제히 태극기 사진을 띄울 계획입니다. 3.1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31분 동안 태극기 화면이 이어집니다. 또한 강남구는 휴대폰 바탕화면을 태극기 사진으로 바꾼 뒤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강동구청 공무원들에게 제로페이 모집을 종용하고 있다는 논란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참다 못한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용찬 기자. 네, 저는 지금 강동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박 기자, 어제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거리에 나왔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강동구청 공무원들이 구청 잔디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는데요.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압박하면서 이에 반발한 공무원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이날 집회는 강동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열렸는데요. 집회에 모인 공무원들은 서울시가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서울시가 각 지자체별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할당량을 부과해 조직적으로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날 집회에선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서의 공무원들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내몰리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되면서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들 사이에서 한숨 섞인 탄식과 자조가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이 수직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로페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업무 차질을 빚는 경우는 없습니까? 네, 공무원 노조 측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예. 특정 동주민센터의 경우 직원 20명 중 민원 업무를 보는 직원 2명만 빼놓고 전 직원이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태도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특정 사례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에게 가해지는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압박이 얼마나 극심한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 노조 일각에선 제로페이가 그렇게 좋은 제도라면 굳이 홍보를 하며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쓸 텐데 왜 공무원들에게 가맹점 모집을 종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업을 제쳐두고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모집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행정이 제대로 돌아갈지도 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얘기대로라면 예상보다 업무 압박이 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노조 측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네, 공무원 노조 측은 서울시가 공무원들을 상대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압박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일선 공무원들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느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서 업무량이 과중해지고 있고 민원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피해는 주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인데요. 노조 측은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압박이 중단되지 않으면 전국 공무원 노조 서울 지부와 연합해 물리 행동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은 추가 취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동구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영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로페이 모집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목소리 살펴봤습니다. 강동구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둔갑됐다는 논란 속에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과 담당 공무원들은 모두 자신이 처리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취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강동구 의회 사무국에선 관용 차량 정비 비용 지출이라는 제목의 공문 한 건이 내부에서 결제됐습니다. 타이어 2개와 엔진 오일, 앞뒤 바퀴 쪽 브레이크 라이닝을 교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리 비용은 총 57만 원, 모두 공금으로 처리됐습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처리된 이 수리 비용이 관용차가 아닌 강동구 의회 의장의 개인 차량 수리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회 공금이 사적으로 유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은 개인 차량으로 직무를 수행하다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입고한 후 비서에게 수리비용을 처리하라며 개인 카드를 건네줬었다고 말합니다. 이어 수리비가 공금으로 처리된 것은 비서의 업무상 착오였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의장 개인 차량의 수리비가 의회 차량 수리비로 바뀐 과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의회 차량을 관리한 A모 주임의 경우 자신이 해당 차량을 관리했던 건 맞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정비 비용이 어떻게 청구된 것인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수리 비용을 검수하고 공문 처리한 B모 주무관 역시 책상에 올려져 있던 수리 견적서를 처리한 것일 뿐이라며 누가 견적서를 올렸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검수자로서 견적서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해당 문서를 처리한 것은 통상적 업무 처리의 일환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민택 의장 곁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C모 씨는 언급할 것이 없다며 해당 의혹에 대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거부했습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차량 수리 견적서가 공금으로 처리됐음에도 누가 이 비용을 처리했는지 공무원들조차 모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동경찰서는 의장 개인 차량 수리비가 의회 차량으로 둔갑한 과정을 놓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 개인 용도로 공금이 전용됐다는 논란 속에 공직사회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돌이켜볼 때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10개 노선을 추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함께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위례 과천선 계획은 빠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지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10개의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당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위례 과천선은 내용에서 빠졌습니다. 발표를 나흘 앞둔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강남구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벌인 상황. 서울시가 지난 2017년 강남과 서초, 송파와 과천시가 용역을 벌인 노선안을 그대로 발표할 거란 내용이 사전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역사유치 희망 지역에 의견 수렴을 더한 뒤에 노선을 확정해달라며 발표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1안으로 자꾸만 발표를 하려고 하니 1안이 어떤 안인지 알고 계시죠? 지4개 단체 거기서 그 안에 자꾸만 반영되려다 보니까. 하지만 서울시의 노선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자곡 사거리 일대 일부 주민들은 조속히 노선을 확정 발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자곡 사거리 역사가 들어올 게 유력한 상황인데 어떤 게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저희를 그 안에 반대 시위에 넣으려고 했다가 거센 민원과 해당 자치단체의 요청에 결국 위례 과천선의 노선 발표를 제외한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2개 이상의 노선안을 놓고 협의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에서 1개 노선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검토한 노선이 발표되면은 그것도 오히려 지역과 갈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어서 위례 과천선은 또 강력철도이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희 이거 발표에서는 일단은 제외를 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설명회를 거쳐 도시철도망 계획에 대한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위례 과천선 노선안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GTX A 노선과 광명 서울 고속도로와 같은 지하 대심도 사업이 연달아 추진되면서 주민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기술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지하 대심도 건설기술 세미나입니다. GTX A와 광명, 서울 고속도로와 같은 지하 대심도 사업에 적용되는 건설 기술을 다각적으로 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다뤄진 주제는 도심지의 집안 침하 예방 대책과 보상 제도, 그리고 발파 진동의 저감 방안 등입니다. 발제자는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개선된 발파 공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도심지에서 발파 공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을 낼 수 있는 이런 발파 공법이라든가 기계식 글자 공법 적용하는 게 사실 불가피한 사정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진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공법에 대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 기술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 뚫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집해야 될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하 40m 이하면 안전하다는 국토교통부의 논리는 동문서답이란 의견도 나왔습니다. 터널과 상부 구조물의 안전 연관성은 적다는 겁니다. 반세포적으로 40m면 안전하다? 그 상부 구조물은 안반의 상황하고 상대적으로 관계가 적죠. 외부로부터의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이게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날 자리에 참석한 강남구와 용산구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주거지 지하를 관통하는 GTX A의 노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겁니다. 고속철이 공원 쪽을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주민이 살고 있는 노밀집 주택이 있는 그쪽을 지나가는 게 좋습니까?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그냥 따라와라 하는 식입니다. 주민들은 앞으로 지역에서 열리는 GTX A 간담회나 설명회에 참석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선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택지지구 아래 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구로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가 지난 24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책위와 항동지구 입주 예정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집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이인영 국회의원에 대한 면담과 함께 노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선언문에서 초등학교와 아파트 아래 터널 공사에 대한 100% 안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노선 변경 검토를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 문제에 있어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남구는 올해 처음으로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을 지원합니다. 마을 공동체 주민 공모 사업은 주민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해 직접 실행하는 주민주도 사업으로 강남구는 지난 26일 대치 2 문화센터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강남구 주민이나 직장, 학교와 생활권이 강남구인 사람들 3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강남구는 오는 3월 12일까지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최대 82개 팀을 선정해 팀당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일정한 거처 없이 미성년 자녀와 살고 있는 주거 위기 가정에 임차 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여관이나 고시원 등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월세를 장기 체납한 가정을 발굴해 임차 보증금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동주민센터나 지역복지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희망 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내로 보증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경 성북구 장위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상가 건물의 의류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서 작업장 안에 있던 원단과 부자재 등이 불에 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으로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어제까지 집계로 서울 전체는 하루 평균 52건, 특히 종로구와 중구는 각각 17, 18건으로 지난 25일 동안 하루 한 건도 거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일지 아니면 또 다른 부동산 악재일지 서울 부동산 추이를 바라보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